뉴로 피드백, 그리고 이 등 여기 붙이는 마사지 기계 문의를 좀 많이 주셨어요. 급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제가 알아봐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. 우선 발달성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면서 지우를 통해서 느낀 점들이 많죠. 이제 모든 어머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장애하든 비장애하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스스로가, 엄마 스스로가 참 많이 성장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끼죠.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. 지호를 낳기 전에는 저한테 이런 면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던 스스로에 대해서 발견해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우선 저한테 밝으세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는 밝아요. 그 자폐가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아주 우울했고,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어딜 가서 죽어야 잘 죽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.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. 이게 락바텀을 친다는 말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바닥을 치는 거죠. 바닥을 치는데 그 바닥에서 한 500m는 더 내려간 듯한 그런 기분을 저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. 제가 이거를 극복한 방법은 되게 사실 간단해요. 저는 지호가 그래도 커가는 과정, 그 지호가 못하던 걸 하게 되는 아주 작은 성공들이 있잖아요. 그 성공에 아주 집중을 하면서 그 성공을 너무 사실 너무 기쁘죠. 저 같은 경우는 지호가 퍼즐을 전혀 모르다가 이제 퍼즐 2개짜리 줘도 뭐 어디가 미고 어디가 미친지도 잘 모르던 애가 3개짜리 퍼즐 성공했을 때 Very good. Wow, Jiho is doing great. 오, 잘하네. 그리고 막 촛불을 껐을 때 우와! 또 하나 더. one, 그렇지. 그리고 엄마라고 불러줬을 때, 그때가 한 만 4세가 넘어가던 시점이었어요. 이게 엄마! 아이를 끼고 가르치면서 저도 성장했고, 또 아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아이와 함께 제가 성장을 하게 된 거죠. 요즘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그 오티즘을 가진 아이들 중에서도 너무 다양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오티즘으로 이렇게 한데 이렇게 묶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,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요즘 하기 시작했어요.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 아이마다 너무 달라요. 지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지호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얘는 몸에 문제가 많은 애다. 그래서 발달에 지연이 일어난 아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제가 키우면서 알게 된 거예요. 왜냐하면 지호는 사실 음식을 좀 조절하고 그리고 영양제 엄청 먹이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진 아이거든요.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변비가 굉장히 심했던 아이였는데 변비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발달도 많이 올라오고 뭐 상동행동도 지호 굉장히 심했었어요. 제가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. 저도 사는 게 바쁘고 아이가 뭐 성장하는 고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가 꼭 과거로 돌아가서 아이를 생각하는 일이 많이 없는 거예요. 어쨌든 지호가 예전에 너무 불안장애가 심해서 슈퍼마켓을 못 들어갔어요. 근데 애가 이제 퇴행을 시작하면서 나타났던 증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, 슈퍼마켓을 못 들어가는 거, 표정이 없어진 거, 눈 맞춤이 물론 안 되는 거, 호명 반응이 현격하게 떨어진 거. 에? 김지호, 지호야, 지호야, 지호야 한번 봐봐. 지호야, 지호야, 엄마, 가시 없어. 지호야. 어?
지효야. 뭐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,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발달 장애잖아요. 이 아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이제 그 중에서도 사회성이 좀 더 많이 부족한 뭐 그런 아이들이다,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묶어놨는데, 사실 편리함에 따라서 묶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사실 아이들의 증상이나 발달 장애가 일어난 그 원인을 잘 모르잖아요. 그 원인을 모르니까, 아니면 원인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거를 그냥 편의에 따라서 딱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이렇게 딱 묶어버리고, 우리나라는 보험이 되지 않죠. 그 말이란 즉슨 뭐 장애로 보니까, 질병으로 보면은 이게 보험이 될 수도 있지만 장애로 보면은 여기서는 사회복지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차이로, 저는 그냥 정부의 편리함에 의해서 이렇게 묶어버린 게 아닌가, 요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. 사실 미국을 보면, 미국은 ABA가 보험 처리가 되죠. 왜냐하면 ABA를 통해서 자폐 진단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. 그 예전에 로박스 박사님의 ABA 프로젝트를 제가 영상으로 저도 많이 봤고,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, 그 ABA 수업을 하루에 8시간 한 아이들, ABA만 한 아이들이 2년 후에 IQ가 100이 넘고 그 다음에 일반 학교에 도움 없이 잘 성장하는 요 케이스가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죠. 이제 그걸 기점으로 미국에서는 ABA가 보험 처리가 되기 시작했어요. 자폐를, 오티즘을 어느 정도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일종으로 본다. 보험 처리가 되나 안 되나.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인식이 좀 많이 변했으면 좋겠고, 저도 지효의 치료에 거의 생돈을 쓰는 입장으로 이걸 언제까지 해줄 수 있을까, 이런 걱정을 어쩔 수 없이 저도 하게 되죠. 저는 솔직히 아이의 미래에, 먼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. 먼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, 최근에 저희 어머님께서 그 뇌졸중으로 한 2년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, 장례식에 우리 형제들이, 지인분들이 많이 오셨어요. 3녀 1남이거든요. 제가 둘째고, 그러니까 셋째인 제 여동생이 공무원이에요. 우리 여동생이 일하는 그 기관에 일하시는 그 분이, 이제 동료분이 장례식에 오셨는데, 저는 긴가민가 했어요. 거의 표가 나지 않았지만, 그래도 이제 제가 ASD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, 와, 저 사람 좀 그 우리 과인 것 같은 냄새가 좀 난다 이랬는데, 맞더라고요. 오티즘 스펙트럼 장애로, 장애인 전형으로 공무원 시험을 보고 이제 공무원이 되신 분이더라고요. 굉장히 성공했죠.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 입사를 했으니까. 학교도 서울에 있는 스카이대를 나오셨고, 그것도 이제 장애 전형으로 들어가신 거죠. 그 우리가 모르죠, 풍문으로만 들었던 오티즘 스펙트럼 세계의 엄친아가 되는 거죠. 실제로 제가 봤어요. 우리 여동생도 이제 지효가 그 오티즘 스펙트럼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가 간혹가다 얘기를 했는데, 실제로 제가 본 거죠. 93년생이셨어요. 93년생이셨는데 아직 미혼이시고,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는 만으로 6세 때 말을 처음 시작했대요.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, 이분이 93년생이면 진짜 몇십 년 전이잖아요.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정보도 많지 않았고, ABA는 고사하고 무슨 치료라도 뭐 있었으면 다행인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, 만 6세에 애가 곧 있으면 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을 하시고, 뭐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그 집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자기는 기억이 잘 안 난대요. 이분이 6살 때 처음으로 말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제가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아, 우리 지호도 희망이 있겠다.
감각을 잡는 거는 저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. 불안이랑 감각은 지호가 거의 소멸된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, 요번에 미국에서 발달 검사를 하면서 그 박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. 감각 추구라던가 상동행동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 관찰된 것이 시각 추구다. 지호가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물건을 보고 가끔씩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. 근데 너무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라 그거를 엄마나 아니면 지호를 굉장히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아니면 그거를 캐치하기가 힘든데 역시 박사님은 제대로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제가 봤을 때는 시기나 감각, 그 감통 같은 거, 제가 여기 마사지 붙인다고 얘기했었죠. 뭐 그거나 뭐 비타민이나 그리고 여러 노력들, 마사지 하는 거,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하는 모든 방법은 정말 꾸준하셔야 됩니다. 뉴로 피드백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뉴로 피드백은 솔직히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해야 하는 걸로 알거든요. 이게 ADHD 아이들을 위해서 이 뉴로 피드백이 사실은 개발이 된 건데, 이거를 뇌파를 훈련시키는 뭐 그런 훈련 장치죠. 근데 이거를 자폐아이에게 했을 때 볼 수 있는 효과들, 일단 자폐를 가지고 있으면 6년은 꾸준히 해야 된다고, 평균적으로. 뉴로 피드백은 여러 장점들이 있어요. 솔직히 이게 그 효과를 보느냐 안 보느냐를 떠나서 제가 지호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, 그 우리 아이들 착석이 일단 넘버원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 착석을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. 뉴로 피드백은 화면을 보고 아이가 이제 컴퓨터 조작을 하면서 뇌파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왜냐면 거기 게임 같은 것도 있거든요. 이제 지호는 이제 게임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게임을 하기도 하고, 지호는 한 평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하는데,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려고 애가 거기 그렇게 앉아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앉아있는 착석을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장치 중에 하나다. 물론 착석을 훈련을 하는 건 뉴로 피드백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죠. 그렇지만 이제 뉴로 피드백만으로 봤을 때 장점 중 하나는 착석을 훈련시킬 수 있다.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컴퓨터라는 걸 피해갈 수 없죠. 우리 아이들도 이제 교육을 하려면 요즘에는 뭐 챗GPT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, 패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죠. 컴퓨터와 친숙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마우스 클릭하는 거. 사실 그것도 처음에 되게 어색했다가 지금은 정말 잘해요. 근데 이게 마우스나 키보드를 쓰면 이게 손가락 운동이 되잖아요. 이제 그것도 손가락이 뇌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도 많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가 그 근육이 발달을 하더라고요.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. 그렇겠다. 소근육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. 저는 이제 그게 세 번째로 좋았고, 네 번째는 게임을 알게 되어서 얘가 그것도 솔직히 일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게임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지만, 저같이 아이가 발달상의 이슈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그런 집안에서는 아이가 뭘 하든 다 너무 기특하죠. 게임을 한다는 것도 너무 기쁘고, 이제 게임의 세계로 접어들어서 이제 게임을 집에서 하더라고요. 그 뉴로 피드백을 하면서 원래는 못했던 걸 할 수 있는 거,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요. 그래서 저는 뉴로 피드백은 그런 점이 좋다. 그리고 멀트도 그렇고 이제 그 약간 의료적인 치료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. 뭐 1,000만 원씩, 2,000만 원씩 뭐 이렇게 가는데, 뉴로 피드백은 사실 100만 원 수준이에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거예요, 가성비가. 그리고 이거를 하나를 사두면 나도 사용할 수 있고, 뭐 저도 뭐 잠이 안 오거나 그럴 수 있죠. 그리고 뭐 아이가 만약에 형제 중에서도 ADHD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약간 그런 이슈가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애들을 트레이닝을 같이 시킬 수 있으니까 가성비가 좋더라.
또 마지막은 이거를 한다고 해서 아이가 뭐 갑자기 말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. 제가 처음에 뉴로 피드백 설명을 들을 때는 메모리하고 그러니까 기억력이랑 그 다음에 사고력이 있거든요. 이거 두 개를 지호가 꽤 해요. 근데 이거를 하면서 말이 본격적으로 터진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안 터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은 뭐 거기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그런 효과는 없을지라도 제가 지호한테 시켜봤을 때는 저는 요런 앞에 말씀드린 그 면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한다. 대신에 이제 지호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. 근데 그걸 하루에 2시간씩 한다는 건 굉장한 프로젝트예요, 사실은. 그 아이들 치료실 다니고 왔다 갔다 이동하고 뭐 언제 2시간씩 집에 앉혀가지고 하겠어요. 이거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습관으로 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다.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아이를 매일매일 붙들어서 30분이나 1시간이라도 아이를 요거를 해보겠다, 이런 아주 굳건한 마음가짐이 없다면 힘듭니다. 그렇지만 다행히도 컴퓨터에서, 그러니까 데스크탑이라고 하죠. 컴퓨터에서도 할 수도 있고, 이거를 그 랩탑에 그 노트북이죠. 노트북에 받아서 이동할 때 할 수도 있어요.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전에 엄마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죠. 이걸 시키는 분들이 이걸 진짜 내가 이거를 해서 아이가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거를 그 정도로 시킬 수가 있거든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뭐든지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. 제가 지호를 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뭐 비타민을 먹인다던가 여기다 마사지를 붙인다던가 뭐 지금 하고 있는 아로마 세라피라던가 저는 정말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좀 제가 지호한테 치료를 할 때 꾸준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작했고 저는 뭐 진짜 아이가 계속해서 그거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6년이든 7년이든 계속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다.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모든 치료는 팀워크다. 뭐 하나로 잘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. 지호 내전증 뇌파가 없어진 것도 솔직히 뉴로피드백의 그 덕분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계속해서 갈 생각이고, 그리고 이거 붙이는 거 되게 많으셔가지고 제가 제 네이버 몰에다가 올려서 좀 구매하시기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찾아보니 이게 거의 다 품절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. 이 마사지 기계만 정말, 그게 헬스메이트 포레버라는 브랜드인데 그것만 정말 감통이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무선을 붙여도 아이한테 자극이 돼서 이게 감각을 안정시키는지 기다 아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이거는 그 맥스 엄마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맥스 엄마도 그 감통 선생님이 한 번 이렇게 방문하는데 언니가 5,000불을 줬다고 했거든요. 그 뭐 650만 원 정도 하죠. 그렇게 비싼 분을 그런 질문을 하러 언니가 과연 컨택을 할 수 있을까. 그런데 이 무선을 그냥 붙여도 될 것 같아요. 제 생각은 아이의 그 감각에 대한 역치값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 마사지를 통해서 하루에 20분씩. 그래서 이 무선이 있죠. 그러니까 요즘에 많잖아요. 이게 본체가 있고 무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붙이고 모두를 어떤 거든 아이가 자극이 될 만하게, 너무 세게는 하지 말고. 처음에 아이 감각이 무딘 애들은 아무리 이거를 올려도 몰라요. 이제 그러면 애가 정말 감각이 없는 거예요. 이제 그럴 경우에는 계속 조절을 해야죠. 조절을 해서 아이가 막 싫다고 할 때까지 그 정확한 지점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지호가 사용하는 세라피, 그 다음에 프로덕트,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주저리 수다를 떨었습니다.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음에
생각나는 대로 또 이런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. 분량이 너무 늘어날 것 같아서 저의 채널을 정보의 한 일종으로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. 저는 사실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죠. 저는 지오맘을 위한 지오맘이니까 그 지오맘의 생각들과 지오에게 적용하고 있는 치료 방법 중에서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것들만 일단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.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요즘에 막 영화도 막 그녀에게 영화도 나오고 이래서 제가 굉장히 심란하더라고요. 그치만 저는 그래요. 저는 하루하루를 항상 감사하고 아이의 작은 성장에 기뻐해주는 엄마가 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결심을 한 이후부터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. 하루하루는.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